오늘 내용은 전체 7강 내용 중에 5회차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 내용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다룰 개념은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 내용입니다. 확률 변수를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집합 S의 각 원소를 실수 전체 집합 R의 한 원소에 대응시키는 변수 X를 확률 변수라고 한다. 그래서 그 확률 변수 X가 가진 어떤 값을 가진 확률을 기호로 Px는 X와 같이 나타낸다. 1번 개념을 먼저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확률 변수입니다. 확률 변수의 개념을 예를 들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한다면 주사위를 두 번 던졌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두 번 던져 나온 눈의 수의 합을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확률 변수 X를 항상 지정을 해줍니다.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주사위를 두 번 던져 나온 눈의 수의 합을 확률 변수라고 정의를 한 거거든. 그래서 확률 변수 X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확률 변수 X들을 한번 구해볼 건데, 주사위를 두 번 던지기 때문에 1, 2, 3, 4, 5, 6 그리고 다시 1, 2, 3, 4, 5, 6 두 번 던졌을 때 두 번 던져 나온 눈의 수의 합이기 때문에 1 플러스 1 해서 2 이렇게 나오고, 확률 변수 X가 2가 나올 수 있고 1하고 2하고 더해서 3이 나올 수 있겠지, 그치? 또는 1하고 2하고 더해서, 또는 2하고 1하고 더해서 또 2하고 2하고 더해서 또 4가 나올 수 있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12까지, 가장 큰 값은 12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값들을 확률 변수 X라고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시면은 확률 변수는 결과적으로 1과 1을 2에 대응시키고 또 2와 1을 3에 대응시키고 이런 식으로 대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률 변수는 대응이다. 네, 대응은 함수라고 하잖아, 그치? 그래서 확률 변수는 대응이면서 또한 함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개념, 이산 확률 변수입니다. 확률 변수 X가 가지는 값이 유한계이거나 자연수와 같이 셀 수 있을 때 그 확률 변수 X를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한다. 요 값들처럼 2, 3, 4 이런 식으로 셀 수가 있고, 유한계이고, 그치? 셀 수 있고 또는 유한계인 상황입니다. 얘는 11개지, 그치? 그래서 이런 변수들은 이산 확률 변수다라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연속 확률 변수라는 것을 공부를 할 건데, 연속 확률 변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셀 수 없고 구간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산 확률 변수와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네,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입니다.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래서 확률 분포에 대해서 역시 체크를 한다면 얘들을 일반화하겠습니다. 일반화해서 나온 값이 X1, 두 번째 나온 값 X2, X3 해서 Xn까지 나온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표로 그리시면, 표로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어주세요. 생략했고, 자, 여기다는 이제 합계 이렇게 쓰시면 되고, 확률 변수 X 밑에는 Px는 X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여기에다가 자, X1이 나올 확률을 써주시면 됩니다. P1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X2가 나올 확률을 밑에다 써주시면 되고, X3가 나올 확률을 밑에다 써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확률 변수들이 나올 확률을 밑에다가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 확률 변수가 나올 수 있는 모든 확률 변수들을 자, 여기 X1, X2 해가지고 모두 다 쓰시게 되면은 이 확률 변수들이 나올 확률들의 합은 언제나 1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얘는 1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이산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그리실 때에는 이 X 그리고 PX는 X 그리고 합계 1 이렇게 4개는 고정된 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중간 내용들은 문제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잖아요. 하지만 양 사이드에 있는 이 4개 표기들은 써놓고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를 확률 분포다라고 합니다. 확률 분포 또는 확률 분포 표라고도 합니다. 네 번째 개념입니다. 확률 질량 함수입니다. 이산 확률 변수 X가 가지는 값이 X1부터 Xn이고 X가 이때 값을 가진 확률이 각각 P1부터 Pn일 때, 자, X1부터 Xn과 P1부터 Pn 사이의 대응 관계를 이산 확률 변수의 X의 확률 분포라 하고,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함수를 이렇게 표기를 해서 이제 X의 확률 질량 함수다라고 정의를 한다. 확률 질량 함수에 대해서 역시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질량 함수입니다. 이 확률 질량 함수는 예를 들어서 주머니 안에 흰 공 2개, 검은 공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을 2개 꺼낼 때 흰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 하자. 그러면 확률 분포표를 그리시면은 X, Px는 X 이렇게 써놓고 시작하셔도 된다라고 했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마지막에도 깨 1 이렇게 써놓으셔도 됩니다. 주머니 안에서 흰 공 2개를 꺼냈을 때 흰 공의 개수니까, 주머니에서 공을 2개 꺼낼 때 흰 공 2개, 검은 공 3개니까 흰 공이 0개 나오거나 흰 공이 1개 나오거나 흰 공이 2개 나오거나 이렇게 세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 그러면 이제 각각의 확률들을 이제 밑에다 써줘야 되는데, 우선 0개 나오는 경우는, 흰 공이 0개 나오는 경우는 52분의 전체 5개 중에 2개를 뽑는데, 흰 공 2개 중에 0개를 뽑고 검은 공 3개 중에 2개를 뽑는 경우의 수로 계산하시면 10분의 3. 그래서 여기는 이제 10분의 3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분의 1개 나오는 경우 20 곱하기 30. 그래서 10분의 50분의 20 곱하기 30 0 10분의 1. 그러므로 여기 이제 10분의 6, 10분의 1 이렇게 될 건데, 이제 확률 분포는 완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구한 확률들을 일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일반화된 식을 생각해보면 5C2분의 2CX 곱하기 3C2-X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고, 얘의 X의 값들은 X는 0, 1, 2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일반화된 확률을 구하는 함수를 확률 질량 함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확률을 구하는 일반화된 식을 확률 질량 함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개념,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 및 이산 확률 변수 X의 기대값. 첫 번째, 확률 변수 X가 A 이상 B 이하인 값을 가지는 확률을 Px에서 B까지와 같이 나타낸다. 그래서 이때 X가 이산 확률 변수이면 이렇게 구한다. 그래서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앞에서 이 확률 변수 X가 X2부터 X3까지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이러면 P2하고 P3를 그냥 더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의미 자체는 어렵지 않은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2번,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확률 질량 함수
px는 xi, pi는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갖는다. 그래서 확률들은 모두 다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겠지. 그런 의미고, 저는 이 확률들의 합은 1이어야만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혹시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이산확률 변수 x의 기대값 평균은 다음과 같이 구한다. 3번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내용이고, 우리 수리 논술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면은 EX를 구하시오, 또는 기대값을 구하시오, 또는 평균을 구하시오,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EX는 expectation value의 이니셜입니다. expectation value의 이니셜입니다. 그래서 EX를 구하시오, 또는 기대값을 구하시오, 또는 평균을 구하시오, 모두 다 같은 말입니다.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x, px는 x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고, x1이 나올 확률 p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x2가 나올 확률 p2,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확률 변수들이 나올 확률을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xn까지 나올 수 있는 모든 확률 변수들을 나열을 해서 그 확률 변수들의 확률을 밑에다가 이렇게 항상 확률들을 써주시고, 그 확률들의 합은 언제나 1이다. 그러면 이제 이 EX 기대값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확률 변수 x1과 이 확률 변수 x1이 나올 확률을 곱해주시고, 또 x2라는 확률 변수와 그 확률 변수 x2가 나올 확률 p2를 곱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이 확률 변수 각각의 확률 변수들이 나올 확률들과 확률 변수들을 각각 곱해서 모두 다 이렇게 더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더하시면은 EX다, 기대값이다, 평균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일단은 이 의미를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구해야 하는지. 확률 변수들이 나올 가능성, 그러니까 확률 변수들의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이 확률 변수들의 평균을 구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의미는 이런 겁니다. 이 P1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P1은 그러니까 전체에서 X1이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지하는 비율이다, 또는 확률이다, 또는 비중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또 P2도 마찬가지입니다. P2도 전체에서 X2가 차지하는 비율, 또는 확률, 또는 비중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확률 변수들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확률, 비중을 각각의 확률 변수들에다가 이제 곱해주기 때문에, 이 x1부터 xn까지의 값들 중에서 어떤 값이 나올 것으로, 또는 비중을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표현하는 식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x 평균 기대값을 구하는 식은 시그마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i는 1부터 n까지 xi, pi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된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산확률 변수 x의 기대값을 구하는 요 식은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 수능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는 식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개념입니다. 이산확률 변수 x의 분산과 표준 편차입니다. 그래서 이산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px는 xi, pi이고 ex는 m일 때 x의 분산과 표준 편차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분산과 표준 편차 식이 이제 주어져 있는 분산은 vx다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라이언스라는 영어의 이니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표준 편차 같은 경우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라고 해서 혹시 S의 그리스 소문자를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시그마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분산의 의미부터 이해를 해야 되는데, 분산은 뭐냐면 평균으로부터 각각의 변수들이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들의 그 수치를 표현한 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변수들이 평균으로부터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를 이제 편차라고 합니다.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거든.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평균으로부터 각 확률 변수들이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취화한 값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평균으로부터 각 확률 변수들이 떨어져 있는 이 값을 이제 편차라고 하는데, 이 편차를 제곱해가지고 평균을 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다. 제곱을 해서 이제 평균을 낸 것이고, 그렇다면은 구할 때에는 각각의 변수들에서 이제 평균을 푼 다음에 제곱을 한 다음에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하시면 되고, 얘를 이제 식을 전개하시면은 이렇게 나와서 결과적으로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서 또 구할 수 있다. 방법이 그러니까 두 가지라는 얘기인데, 이제 이 식이 어떻게 나온 건지를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표준 편차 같은 경우는 분산에다가 그냥 루트 씌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분산 구하시면 바로 구하실 수가 있는 정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vx에 대해서 두 가지 식이 나왔다는 것을 유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분산의 정의에 의하면 xi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빼서 제곱을 한 다음에 그 확률 변수의 확률을 곱해주시면은 분산의 정의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전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의 제곱 pi 마이너스 2m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pi 플러스 m제곱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pi. 그러므로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의 제곱 pi 마이너스, 요거는 이제 평균 m이지, 그치? 그래서 2m제곱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이제 확률들의 합이니까 1입니다. 그래서 이제 m제곱 이렇게 되므로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변수들의 제곱에다가 pi를 곱해서 제곱의 평균 그리고 평균의 제곱을 뺀다. 그래서 이 분산을 변수들의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을 빼서 구할 수 있다라는 식이 나온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개념입니다. 확률 변수 ax 플러스 b의 평균과 분산 표준 편차인데, 확률 변수 ax 플러스 b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다음과 같이 구한다. 그래서 평균은 지금 이제 의미는 뭡니다. 각각의 확률 변수들에다가 a배를 해서 플러스 b를 했을 때 평균은 각각의 확률 변수들의 평균에다가 a를 곱하고 플러스 b를 하면 된다, 이런 얘기고, 분산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각각의 확률 변수들에다가 a배를 한 다음에 플러스 b를 했을 때 분산은 a의 제곱에다가 각각의 확률 변수들의 분산을 곱해주시면 된다. 그러니까 조금 더 편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모든 변수들에다가 a배를 하고 플러스 b를 해서 분산을 구할 게 아니라 각각의 확률 변수들을 가지고 분산을 구한 다음에 a제곱을 곱하면 된다, 이런 얘기고, 표준 편차는 이제 분산에다가 루트 씌우시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절대값 a 시그마 x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같이 한번 이 식이 어떻게 나온 건지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x 플러스 b의 평균은 이제 시그마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axi 플러스 b pi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따라서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axi pi 플러스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bpi. 그래서 a를 앞으로 내보내주시고 i는 1부터 n까지 ipi 플러스 b를 앞으로 내보내주시고 i는 1부터 n까지 pi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a, 여기가 2x 지금, 그리고 이거 확률들의 합이기 때문에 1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고, v ax 플러스 b도 마찬가지로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axi 플러스 b 마이너스 am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pi 이렇게 이제 구하셔야 되는데, 얘는 a가 공통으로 있어서 a를 일단 앞으로 빼고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마이너스 m의 제곱 pi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vx잖아. 그래서 a 제곱 vx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시그마 ax 플러스 b 역시 ax 플러스 b의 표준편차입니다. 루트만 씌워주시면 되지. 그래서 v ax 플러스 b이고, 따라서 2 a 제곱 vx 이므로 결과적으로 절대값 A, 시그마 X 이렇게 각각의 공식들이 나왔다는 것을 체크를 하시면 되고, 결과적으로 이 세 가지는 외워놓고 쓰셔야 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개념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항분포와 큰수의 법칙인데, 이항분포 정의를 먼저 보면은 한 번의 시행에서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라 하고,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Q라고 할 때, n번의 독립시행에서, 독립시행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독립시행의 확률, 저 사건 A가 일어날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X가 가지는 값은 0부터 N까지겠지. 그래서 그 확률 질량 함수는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K는 0부터 N까지 나올 수 있고 P 플러스 Q는 1인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확률 분포를 이항분포다라고 해서 기호로 BNP와 같이 나타낸다.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 BNP를 따른다고 한다. 일단 이제 이항분포는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해서 이항분포의 이니셜입니다. 바이라는 것의 의미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두 개의 뭐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이항분포는 선택권이 두 개인 항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분포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항분포 BNP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게 되면은 당연히 0번 일어날 때는 독립시행의 확률에 의해서 이렇게씩 나올 거고, 또 한 번 일어날 때는 이렇게 나오겠지, 독립시행의 확률에 의해서. 그래서 n번 일어날 때까지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 식으로 이렇게 다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위의 표에서 각 확률의 합은 P 플러스 Q의 n승 이항 정리에 의한 전개한 식과 같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제 확률들의 합은 일단은 여기 있는 확률들의 합들을 모두 다 이렇게 나열을 했을 때 이항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P 플러스 Q가 1이잖아. 그러니까 이 확률들의 모든 합은 1인 것이 틀림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확률 질량에서 가지는 함수의 합이 1이 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 이제 이 이항분포인 상황에서, 그러니까 독립시행의 확률로 하나씩 0부터 n까지 모두 다 해서 이항분포 상황에서 어떤 확률 변수가 이항분포를 따르게 된다면, 다행히도 원래 우리가 이제 확률 구할 때는 0 곱하기 nC형 q n승, 1 곱하기 nC pq n-1승 뭐 이런 식으로 얘네들을 모두 다 곱해가지고 다 더하셔야 되잖아, 그치? 그걸 이제 다 더하셔야만 평균이 나오는 건데 굉장히 복잡하겠지. 근데 정말 다행히도 결과적으로 n과 p를 구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n은 전체 시행 횟수지, 그리고 p는 각 사건이 독립시행이기 때문에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잖아. 그럼 일어날 확률, 사건이 한 번의 시행에서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항분포 BNP를 따르게 되는 경우에는 평균을 n과 p를 그냥 곱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분산도 NPQ, Q는 이제 1-P지, 표준편차는 그냥 루트만 씌워주시면 되기 때문에 별로 고민하실 것은 없습니다. 이 식들이 어떻게 나온 건지는 조금 이따가 문제를 통해서 같이 한번 좀 확인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큰수의 법칙,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일 때 n번의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X라고 하면 충분히 작은 H에 대하여 n이 한없이 커질 때 확률 P의 값은 1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의미는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이면 n번의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X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n분의 X라는 확률이 P에 수렴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n이 한없이 커지게 되면.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절대값이 붙어있기 때문에 두 개의 값이 같아지게 된다. n분의 X와 P가 n이 한없이 커지게 되면 근사하게 같아지게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사실은 요 큰수의 법칙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는 내기는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잘 나오는 개념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